통계개발원에서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. 왜 국가통계기관에서 삶의 질이라는 상당히 좀 추상적인 것을 하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을 텐데,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상황만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비경제적인 사회와 환경에 관련된 그런 아주 균형 잡힌 그런 그 지표들이 담겨 있습니다. 이런 그 지표를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책적으로 연계를 하게 된다면 결국 국민 삶의 질이라는 것은 정책의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. 한국의 국가통계와 이 데이터 기반 정책에 관련된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통계개발원의 원장 전영일입니다. 저희 통계개발원에서 국민 삶의 질 2021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. 우리 모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사실 겪고 있는데요. 이런 가운데 국민 삶의 질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변화하였고, 이런 그 변화들이 지표에 어떻게 잘 반영되어졌는지 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삶의 질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웰빙, 행복 또는 이 주관적인 어떤 그 만족, 그런 부분들을 총괄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, 이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소들을 이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었고, 그러는 과정 가운데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좀 체계적으로 객관적인 조건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로 보여주고, 또 주관적인 만족이나 행복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표를 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평가를 하고 국가의 정책이 개선이 되어지고,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. 삶의 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사실 오랫동안 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인 체계를 만들었죠. 삶의 질 안에는 적어도 한 11개 영역이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. 주관적인 웰빙, 개인, 사회적인 관계, 또 이 환경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. 이런 11개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71개의 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삶의 질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.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하나는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좀 더 나아진 분야, 또는 예년에 비해서 좀 악화된 분야. 이 악화된 영역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나온 변화들이 좀 상당히 큰데요. 특별히 이 여가 부문, 많이들 고립이 되어 있죠. 고립이 되어 있으니까 바깥에 나갈 수도 없죠.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. 결국 그렇게 돼서 나온 현상 중에 하나가 사회적 고립입니다. 또 하나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 특별히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리고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활동들이 좀 많이 어려워지게 됐죠. 그래서 실제로 가계 부채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서 역시 이 분야도 상당히 좀 증가를 했습니다.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자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가,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, 두 번째는 사회적인 고립, 우울증.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큽니다. 현재 한국의 자살률이 안타깝게도 OECD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높습니다. 특별히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요. 따라서 이런 그 변화를 보고 노인들의 그런 자살의 위험들을 좀 더 예방하고 방지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는가.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악화된 지표들 가운데 일부를 보고 정책적인 판단을, 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환기를 하고 인지를 하고 좀 대응을 해야 되겠죠.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나온 변화인데요. 환경, 대기,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좀 일어나게 됐습니다. 왜냐하면 많은 공장들이 잠시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죠. 접촉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차량 이용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, 여행을 못하게 되는 것만큼 관련된 환경적인 오염들이 좀 줄어들게 된 거죠. 실제로 이런 기후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
훨씬 더 사실은 좋아졌습니다. 또 하나는 기관의 신뢰도가 2019년에 비해서 좀 사실 증가했습니다. 특별히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질병청이라든지 여러 의료기관들, 보건기관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. 따라서 의료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좀 더 신뢰도가 예전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상승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. 가장 최근에 이 유엔에서 행복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. 전체 그 나라들을 거기서는 뭐 한 150개 국가 정도 가깝게 했는데 그 중에서 59위를 차지했어요. 경제력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10위입니다. 그만큼 이 삶의 질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조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. 결국 국민 삶의 질이라는 것은 정책의 아주 중요한 주춧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이 주춧돌을 잘 사용하시면 그 위에 아주 든든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집을 만들 수가 있겠죠. 그런 희망이 전달이 되어져서 이 지표와 이 객관적인 이 과학에 근거한 방향들이 정책적으로 잘 활용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현재 한국은 데이터 기반 정책 2.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좋은 데이터를 연계하고 연계한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한 정책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겁니다. 그것은 이념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결국 국민의 삶을 훨씬 더 따스하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런 면에서 데이터 기반 정책 2.0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